자, 10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 이 시장 실패에서 계속 보고 있죠. 미시적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이 외부 효과를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미시적 시장 실패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인 요 공공재라는 재화의 존재, 혹은 뭐 중공공재라 볼 수 있는 이 공유자원, 공유재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요런 재화가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 이거를 이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불안전 정보, 비대칭 정보가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첨가해서 가볍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에 의한 거, 카르텔 이런 거는 우리가 시장의 구조에 가면 한번 볼 거니까 괜찮고요. 거시적인 건도 거시경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니까. 자, 이제 공유자원 또는 공공재의 존재, 이거의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공재인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가 어떤 재화냐? 이게 public goods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과소 생산되는 거예요. 자, 과소. 이게 이제 공공재가 일으키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데 왜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거나 적게 공급이 됩니까? 그거는 이 공공재라는 재화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과소 생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 국가가 공급을 해준다. 그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일어났죠? 필요한데 시장에서는 적게 생산이 돼요. 혹은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떤 특성이 있기에 도대체 필요한데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됩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를 private goods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번역을 사적재 또는 민간재 뭐 어떻게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들은 사적재죠. 자, 이 사적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소비자와 소비자끼리는 경합성이 있어요. 경합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트에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배추를 파는데요. 100포기를 팔아. 자, 그러면 A라는 소비자가 10포기를 샀어요. 그러면 B라는 소비자는 몇 포기밖에 못 사요? 이제 90포기 중에서 몇 포기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소비가 뒤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서 자, 지금부터 방송이 나오네요. 이제 마트를 갔는데 방송이 나와요. 지금부터 배추를 반값으로 30분 동안만 판매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 그러면 장을 보던 주부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려가잖아요. 서로 라이벌, 경합한다고, 경합. Why? 왜? 앞 사람이 사면 내가 살 배추가 없어지거든. 즉,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내 소비에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내 소비를 서로 라이벌이다. 경합성, 경합을 벌인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 배제성이 있다. 즉, 대가 지급이 없으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는 배제성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배추 100포기인데 이게 10포기를 샀잖아요. 이 A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10,000원이래. 10,000원이에요? 10,000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배추를 안 주는 거죠. 배제시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돈을 내야 줍니다. 돈 안 낸 사람은 안 줍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배제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사적재, 민간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재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이 공공재라는 재화는 여기에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뭐 비배제성 말 대신에 배제 불가능성. 이런 얘기인데, 자, 요 밑에 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적재랑 완전히 반대죠. 자, 이 얘기는 이거죠.
돈을 안 냈는데도 그 사람이 소비하는 거를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경합성은 앞 사람이 소비해도 내 소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내가 소비할 양. 그러면 이런 재화가 뭐가 있지? 우리가 보통 재화와 서비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둘 합해서 그냥 재화라고도 하지만 이 서비스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가장 강한 국방 서비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국방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죠. 국방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고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삼성이 대기업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데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LG그룹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이 국방 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어. 특히나 이 비배제성이 있으면 돈을 안 내도 소비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걸 공급하겠어? 그래서 이 국방 서비스는 국가가 공급하죠. 자, 이제 한번 가보죠.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를 누려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누릴 국방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나요? 그대로지. 그러니까 부자가 누리는 국방 서비스나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국방 서비스는 똑같아요. 앞 사람이 서비스를 누렸다 그래서 내가 누릴 서비스의 양이 줄지 않아.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불꽃놀이 같은 상황인데요. 자, 한강에서 불꽃놀이 한대요. 그럼 앞 사람이 보는 불꽃놀이의 양이 많았어요? 그럼 내가 볼 양이 줄어들진 않죠. 이게 바로 비경합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라이벌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과 서로 먼저 소비하려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어. 자, 두 번째, 비배제성. 자, 여러분 국방 서비스인데 부자는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기꺼이 많이 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죠. 자, 여러분 당연히 그럴 건데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봐요? 여러분 국방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의 만족이 있습니까? 그 만족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여러분 국방 서비스 줄 때 나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난 조금만 낼래요. 대충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부자가 1,000억을 냈어. 자, 그래서 이제 국방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푼도 안 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경합성에 의해서 국방 서비스를 누리는 혜택은 어때요? 똑같아. 자, 근데 이 안 낸 사람을 국방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거에서 배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불꽃놀이 보러 왔는데 불꽃놀이 만약 돈 내고 본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봐. 어쨌든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런 재화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 국방 서비스를 들어두면 좋습니다. 물론 치안 서비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제 불가능성 이해되시죠? 앞 사람이 돈 내고 국방 서비스를 혜택을 받더라도 불꽃놀이를 받더라도 돈 안 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에 대해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이 비경합성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소비를 했어. 한 사람이 소비를 한 게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즉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 즉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 소비가 가능하다. 각 개인의 소비량은 생산량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100개에서 100 정도를 하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놀이 생각해 보세요. 불꽃놀이 그 터진 양이 100이야. 1,000명이 보고 있어.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0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동시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특성이 이걸 이제 비경합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라이벌로 두고 서로 먼저 소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 자, 비경합성은 결국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 비용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자,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똑같이 이제 100을 소비하고 있죠. 그러면 자, 생산을 했죠. 여기가 생산이 100으로 한 거예요. 불꽃놀이를 이제 만든 게 생산이라고 보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00을 누려. 그럼 B라는 사람이 100을 누리기 위해서 또 10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총 300을 소비하니까 100 만들고 또 100 만들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 추가적 이 한계 비용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에요. 생산을 계속 늘림에 따라 그 순간순간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A, B, C, D, E, F, 뭐 G 계속 똑같은 100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이게 한계 비용이 0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풀어놓으면 별로 어렵지도 않죠. 자, 이제 느낌이 이해되셨을 거고 두 번째 특성으로 가죠. 비배제성입니다. 배제 불가능성.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 사용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너 돈 안 냈지? 너한테는 줄 수 없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면 그 혜택을 타인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 일종의 외부 경제하고 비슷해요. 외부 경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앞마당을 쓸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외부 불경제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비배제성은 외부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리게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죠.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 골목길 깨끗한 골목길을 지나갈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이 비배제성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무임승차. 공짜로 버스를 탄다, 승차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배제 못하니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부자가 1,000억을 들여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냈다고 치고 자, 그러면 돈을 안 낸 B, C, D도 이 혜택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왜? 비경합성, 공동소비가 가능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 또 돈 안 냈다고 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걸 배제시킬 수가 없죠? 국방 서비스 한번 공급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거니까 비배제성인데 이것 때문에 이 BCD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국방 서비스 혜택이 없습니다. 라고 뻥을 치겠지. 그리고 일단 부자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 전쟁 나면 돈을 내겠지. 그러면 돈 안 낸 사람은 그거를 공짜로 혜택을 보는 거야. 무임승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소비로 혜택을 보죠. 국방 서비스 혜택을 봐요. 근데 대가, 즉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겠죠. 당연히. 그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잃을 게 없네. 뭐 이렇게 조금 있더라도 아유 전혀 없어요. 저는 국방 서비스 혜택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라고 무임승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저해되는 거예요. 즉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공재로 야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필요량보다 너무 적게 생산이 된다. 이 무임승차가 벌어지는 건 비배제성 때문에 결정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과소 생산되는 것도 사실은 배제성과 비배제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이 민간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돈 들여갖고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모두가 나는 공짜로 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의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가로등도 대표적이거든요. 가로등. 여러분이 가로등, 돈 있는 분 가로등 골목길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설치하는데 10억 들어간대. 자, 들어갔어요. 생산 비용이. 자, 사람들이 골목길을 지나다닙니다. 밤에. 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잠깐 당신 멈추세요. 이게 지금 가로등 당신이 4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4개 총 쓰는 그 룩스 빛의 양이 얼마니까 얼마를 내세요.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잖아요. 즉, 지나가는 사람 일일이 잡고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등대도 마찬가지야. 배를 세우고 당신이 빛을 이만큼 봤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해. 이 배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공급을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요점이 이거죠. 자, 이제 두 가지 특성을 봤어요. 무임승차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공공재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액수만큼 조세를 부과하겠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공급하는데 얼마 혜택을 봅니까? 그럼 당신 1,000만 원 내고 당신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조세 부과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자의 선호를 가소평가, 선호를 왜곡한다는 얘기야. 선호라는 건 뭐냐면 나는 국방 서비스 혜택을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혜택이 있음에도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뻥을 친다는 얘기예요. 왜곡시킨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러겠죠. 최소한 적게 내고 싶으니까 조세 부과가 나왔는데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만큼, 즉 선호하는 만큼, 선호한다는 얘기는 혜택을 보는 만큼 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사람들이 나는 선호를 밝히겠죠. 나의 혜택의 양을 밝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없다고 하거나 자기가 보는 선호, 크기 또는 혜택의 크기를 줄이겠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소비에 상하는 가격 지불을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과소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시장 실패가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서 특히 이 비배제성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타는 사람인데 공짜로 타면 배제시켜야 되는데 배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공짜로 탈래. 버스를 타는데 돈 없는 사람을 배제시킬 수 없대. 그럼 전부 다 공짜로 타려고 하겠지. 자, 그래서 이 공공재의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서 수요 공급할 때 수평합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수직으로 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재, 민간재에 대해서 한번 갔는데 민간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여 있다는 거예요.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선호가 큰 수요자가 더 많이 수요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수직이 가격이죠. 수평이 이제 거래량, 이게 뭐 수요량이라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격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마트에서 아까 전에 제가 배추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간재니까 자, 한 포기에 1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사장님 저 10포기 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편의점에 갔어. 물을 사고 싶어. 물의 가격이 제시돼 있죠. 물 한 병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고정돼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인한테 여러분의 선호의 크기를 얘기하면 돼요. 즉 내가 몇 개를 살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100원이에요? 그럼 나 10개 살게요. 자기 선호가 큰 수요자가 더 많이 즉 의사표시를 하겠죠. B라는 사람은 이 100원에 대해서 선호가 커요. 그래서 저는 30개를 살게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가격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게 빨간 게 시장 수요 곡선인데 그럼 시장은 100원에 대해서 몇 개 할까요? 10개에다 30개니까 여기는 40개가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로는. 수평으로 합했다. 모든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수평합이에요. 민간재는. 자, 그런데 이 공공재는 좀 전에 보셨지만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공동 소비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양,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이 모든 사람이 요게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 바로 뭐예요? 소비량이죠. 소비량과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시장입니다. 여기가 가격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소비한 양이 똑같아요. 아까 전에 100개인데 A도 100개, B도 불꽃놀이 양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고정이 돼 있냐면 소비량, 수요량이 100개로 고정이 돼 있는 거야. A도 100개예요. B도 100개야. 자, 문제는 그러면 A, 당신 불꽃놀이 100 정도를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얼마를 낼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A는 10원을 낼 의사가 있대요. B는 20원을 낼 의사가 있대요.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급량은 되는 양은 100개가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30원이 되겠죠. 이렇게 시장 곡선이 수직으로 합하게 돼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개에 대해서 선호가 큰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게 돼 있겠죠. 이게 만약에 국방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부자가 더 높은 걸 지불하려고 할 거고 좀 가난한 사람은 나는 잃을 게 없어. 좀 더 낮게 지불하겠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래서 이 사적재와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은 달라요. 사적재는 수평으로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는 거고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하는 거야. 그 본질이 비경합성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생산량에 대해서 모두가 그 생산량만큼 똑같이 100개가 생산되면 A도 100개, B도 100개, C도 100개를 소비하는 이 성질 때문에 그렇다. 수직합이다. 자, 이제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에 무임승차자가 생겨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 시장 실패 이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 이유고 비대칭 정보도 시장 실패 이유입니다. 외부성도 시장 실패 이유죠. 근데 요 문제는 이 무임승차자, 요거는 공공재죠. 이 공공재 특히 비배제성, 요런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가 벌어져서 과소생산이 벌어지게 된다. 즉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관련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당연히 공공재죠. Public Good.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또 하나의 퀴즈 문제 풀어보죠. 공공재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고르래요. 공공재 때문에 당연히 시장 실패 발생하는 거 확인됐죠? 과소생산되거든요. 생산이 중단되거나 국방, 치안, 가로등, 공원 같은 것은 공공재죠. 제가 가장 예를 든 게 이제 국방, 가로등도 살짝 예를 들었죠. 이게 무료공원 있잖아요. 국가나 시가 만든 이렇게 무료공원 이런 것들은 다 공공재에 들어가는 거죠.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소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비경합성 때문에 비경합성이죠. 요 성질로 인해서 공동 소비가 가능합니다. 소비량이 똑같아요.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의 소비량이 다 일치합니다. 불꽃놀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되죠. 다수 소비자가 동시 소비가 가능하다.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소비에서 뭐 틀린 거니까 요거죠. 이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합성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비배제성은 맞죠? 요 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공유자원의 성질이에요. 요 경합성이 있고 비배제성은 미리 우리가 당겨서 한번 공부해 보죠.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돼야 돼. 그래서 퀴즈 문제 19번은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포인트를 대략 보셨고요. 두 번째는 공공재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공유자원인데 공유자원의 존재도 시장 실패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지만 공공재하고 뭐가 다르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이라 그랬어요. 없다라는 건 비배제성 플러스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재의 성질이었죠. 특성이었죠.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공유자원은 어떻습니까? 미리 얘기하면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유자원은 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배제성은 있어. 비배제성. 배제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비배제성. 경합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경합성.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미리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게 수산자원이에요. 수산자원.
자, 여기 이제 바다가 있어요. 공해 바다가 있죠? 바다. 자, 여기 어족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나간 A라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B라는 어부가 잡을 양이 줄어들죠.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서로 먼저 잡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여러분 배가 이제 어떤 구역에 출항할 때 보면 다른 배보다 먼저 가려고 막 이제 레이스를 펼치죠. 먼저 가야 돼. 왜? 내가 빨리 앞 사람이 잡으면 내가 잡을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바로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비배제성은 뭐냐? 자, 여기 바닷가에 잡는 거는 어떤 어부가 와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공동자원이거든. 공동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부만 되면 우리나라 바다에 나가서 누가 잡아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너 당신 돈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다에 들어와서 잡으면 안 돼.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배제성. 비배제성으로 누구나 공짜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한번 나가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으려고 많이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과대 소비를 하겠죠. 경합성. 근데 경합성은 있어. 다른 사람이 잡으면 내가 잡을 양이 줄어들어요. 누군가의 사용이 타인의 사용을 제한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게 공공재와는 달라. 근데 어쨌든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많이 소비하게 되죠. 쓸데없이. 자, 어쨌든 요것 때문에 시장 실패는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공유 자원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공공재에서는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공유 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유지의 비극 혹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게릿 하딘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여러분 남들이 소비하기 전에 먼저 소비하려고 하죠. 그렇죠. 어차피 공짜예요. 돈 낼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빨리 소비해야지 앞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내가 소비할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주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은 나와. 자, 게릿 하딘이라는 사람이 주인 없는 목장, 주인 없는. 여러분이 이제 방목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뭐 대관령 목장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주인이 있지만 만약에 주인이 없는 공동 목장이라고 공동 목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내 소를 끌고 가서 최대한 많이 뜯어먹게 하겠죠.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유 자원, 즉 공동 목초지예요. 아무도 아껴 쓸 필요가 없죠. 내 소를 빨리 가서 많이 뜯어먹게 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 이거를 뭐라 그랬냐? 공유지의 비극. 바닷속의 물고기 잡이, 혼잡한 시민공원, 혼잡한, 여러분, 무료 도로라면 앞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면 내가 제대로 이용할 공간이 줄어들어요.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죠. 이 무료 시민공원 이런 데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잡하고 이러냐면 공짜거든. 근데 앞 사람이 소비를 하면 내 소비량이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혼잡해지는 거야.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있고. 특히 크게 보면 이 환경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지구라는 거에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막 지하자원 해서 막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황폐해지죠. 이 공유지의 비극이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뭘까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만약에 이 공동 목초지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소를 뜯어먹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겠죠. 배제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불한 만큼만 뜯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요 근본 원인이 소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으니까 공유자에 대한 정부가 소유를 명확히 사유재산권 명확히 해주면 돼. 이거는 누구 소유다. 그리고 또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 어로행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코주정리 기억이 나실 건데요. 코주정리랑 비슷하죠. 소유를 분명히 해주면 요 목적은 대관령은 뭐 삼양이 주인이야.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정부 소유다. 정부 소유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너 그거 쓸 때마다 세금 얼마 내? 또 각종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닷가 이걸 이제 공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해는 이건 누구 거냐? 정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부과해요. 거기서 쓸 때는. 그러니까 정부의 소유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기 경합성과 배제성인데 없다, 없을 문자죠. 요게 바로 우리가 봤던 순수 공공이죠. 국방 치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죠. 근데 배제성은 없어. 비배제성. 바닷가 물고기, 수산 자원, 뭐 공동 소유 목초지, 환경 문제 이거 다 공유 자원에 속하는 거죠. 이걸 이제 준공공재라고 합니다. 여기 사적재 우리가 민간재라는 건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독점이라는 게 있는데 배제성은 있는데 돈 내야 쓰는 전기 같은 거 봐보세요. 이건 이제 한국전력 뭐 한 놈이 하죠. 돈 내야 써요. 그런데 경합성은 없어. 내가 전기를 쓴다고 저 사람이 쓸 양은 어차피 전기를 만들어서 쭉 가는 거니까. 유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저 사람이 이 채널 24번을 본다고 해서 내가 볼 채널 24번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아. 그렇죠. 비경합성이긴 한데 이런 걸 이제 자연 독점 뭐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지금 시장 실패를 일으킨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를 봤죠. 물론 독점이기 때문에 얘도 시장 실패 이유가 돼요. 시장 실패 없는 건 요거죠. 요거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순수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우리가 이미 보신 거고 또 하나가 지역 공공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역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그 지역의 교량, 그 지역에 있는 공원,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 그 지역에만 통과하는 고속도로 뭐 이런 거는 특정 지역 사람들은 소비할 수 있지만 타 지역 사람은 소비할 수 없죠. 이런 걸 이제 지역 공공재라고 한다. 요 개념만 하나 살짝 체크해 드리고요. 우리가 봤던 민간재, 다른 말로 사적재, 배제에 이게 적용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경합성. 배제의 원칙이라는 건 돈 내야 준다. 이런 게 돈 안 내면 대가 지불 안 하면 너 소비할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배제가 되지 않으면 배제의 원칙 때문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경합성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없다면 이건 시장 실패의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 제가 이건 조금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이 불안전 정보, 비대칭 정보도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죠. 미시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시장 실패에서 여러분이 이제 상식으로 많이 쓰는 말이 역선택, 또 하나가 도덕적 해이,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말이죠. 자, 역선택은 대표적인 게 이제 중고차 시장, 뭐 보험 시장 이런 건데 여러분이 주인이 있고 중고차 주인이 있고 여기 이제 고객이 있다라고 치면 이 주인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자동차 주인이 더 많아. 살려는 중고차 고객보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100만 원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동차가 100만 원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에다 자기 자동차를 내놓지 않아. 내 자동차는 80만 원어치 가치밖에 안 되는데 정보를 주인이 제일 잘하니까 이런 차들 100만 원 미만의 차들만 나와.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고객들은 100만 원 주고 사는데 사실은 그 자동차의 가치는 100만 원이 안 되죠. 이런 잘못된 선택. 원래는 우수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우수하지 않은 자동차를 샀다.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데 신입생에 대한 정보가 대학교에는 없죠. 자,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이런 걸 역선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봅니까?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은 대학에다 신호를 주는 거야. 나 공부 잘해요. 나 뽑아주세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역선택이 벌어지니까 고객들이 짜증나서 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증을 거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뭐 1년 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아, 이거는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특성,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역선택의 느낌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요게 사전적 개념이라면 사전적 개념이요. 다시 말해서 보험에서
원래 화재보험이라 그러면 불을 잘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보험회사는 좋잖아요. 근데 어차피 조심성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을 안 해. 근데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보험 가입할 확률이 높죠. 역선택이 벌어지죠. 보험회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그런데 이미 보험을 가입한 이후, 요거는 보험 가입 이전에 벌어지는 거예요. 역선택은. 근데 보험을 가입했어. 원래는 이 사람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입을 했어. 가입 이후에는 어차피 보험금 나오잖아. 막 행동을 하는 거야. 감추어진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져. 즉, 원래는 조심조심 불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막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를 험하게 모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모는 사람을 필요로 해. 역선택이 벌어지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를 안전하게 모는 사람이 설령 가입했더라도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 자동차를 막 몬다는 얘기예요. 요게 요런 걸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라 그래.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리인이죠. 우리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선거 전에는 뭐 아부를 다 합니다. 왜?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인인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선택이에요. 설령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쳐요. 일단 뽑히면 국회의원은 항상 도덕적 해이에 빠지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일일이 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걸 감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하죠. 계속. 그래서 막 의안, 법안 발의 이런 것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해요. 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불완전 정보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